교재 573페이지 PDF 파일 9페이지로 가서 우리 컴퓨터 회사는 382번으로 다시 갈게요. 자, 이 조회 문제 3개가 이제 시험의 회계 1급에 등장을 하는데, 지금 방금 했던 기초정보관리의 전기분 재무제표 맞추는 거 하고 이 조회 문제는 전산 회계 1급에만 있는 거예요. 물론 FAT 1급에도 있긴 한데 FAT 1급은 대놓고 어디 들어가라고 위에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 근데 얘는 문제를 보고 네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경우에 어디를 저는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할 건데, 여기에 있는 그 장부는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그 금액이 나와요.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오는 곳이 여러 곳에 있는데, 저는 이 글자가 있으면 어디 들어갑니다 라고 알려드리겠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또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 회계 1급으로 들어오셨나요? 혹시 세무 2급으로 들어오신 분은 회계 1급으로 들어오세요. 왜냐면 메뉴가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럼 메뉴 모양도 여기까지만 있기 때문에 회계 1급 때는 뭐 세무 2급하고 차이가 메뉴가 좀 작은 거죠. 그래도 있는 메뉴 안에서 움직이는 걸로 좀 보셔야지 조금 나중에도 느낌이 오실 거니까. 그럼 조회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장부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부들 있죠. 재무제표들 얘하고, 그리고 부가가치 탭에 부가가치 신고서나 세무계산서학계표 이걸 가지고 조회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회 문제에서 첫 번째, 4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가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거래처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거래처를 물어보면, 이때는 거래처 원장을 가는 게 가장 편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가장 큰 곳, 혹은 발생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혹은 어디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이냐,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얼마이냐, 이런 식으로 계정과목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런 걸 말해주면서 어디 거래처에 뭔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거래처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기가 편해요. 자, 그럼 거래처 원장은 제일 위에, 장부관리 제일 위에 있죠. 그럼 잔액을 물어보면 그냥 4월 말로 쓰는 게 4월 30일, 4월 30일, 그리고 외상매출금으로 쓰고, 전체 거래처를 볼 거면 이 거래처 쓰는 곳에서 그냥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거래처에서는 지금 큰 거래처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전부 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에서는 엔터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글로 잔액 적혀 있는 칸 있죠. 이 칸을 클릭해 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금액, 거래처 명은 미림 상사고 금액은 1,9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상반기에 발생한 보험료 중 제조 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건 우리 계정별 원장도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계정별 원장은 잘 안 가요.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를 갈 건데 잠시만요. 자, 그럼 지금처럼 우리 보험료 제조경비니까 500번대 보험료라는 걸 알겠죠? 그럼 문제에서 계정 과목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이나 총계정 원장이나 아니면 일개표 월개표를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정별 원장은 잘 안 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학원에 가거나 해서 이 전산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만지는데 이 조회만이 아니고 모든 조회를 쓸 때 계정별 원장을 쓰시는 분은 그 수업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얘가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실무에서 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여기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 걸 다 더해야 돼요.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럼 불편해서 한 번에 나와 있는 걸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주로 쓰는데, 자, 그럼 일개표 월개표로 들어갈게요. 얘가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해지면 좀 편리한 장부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일개표 월개표라고 적혀 있는 장부가 있죠. 여기에서 자, 지금 상반기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써도 되고 월개표 눌러서 1월부터 6월 써도 되고 똑같아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든 1월부터 6월이라고 하든 똑같아요. 되셨나요? 그럼 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예요. 그럼 아래로 내리면 제조 경비가 보이죠? 그럼 제조 경비에 보험료, 그럼 여기에 대체거래, 현금거래 합쳐져 있는 게 224만원이 나오겠죠. 답은 224만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앞에 제가 총계정 원장, 아니 계정별 원장 이야기했죠. 얘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우리 500번대 접대비다라고 하면, 왜 이거밖에 안 나와? 보험료구나, 죄송해요. 500번대 보험료라고 하면, 자, 지금 얘가 딱 하나 6월 28일 상반기정이 6월 28일 하나만 있었나봐. 그래서 얘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쫙 깔려 있어요. 그럼 여러 페이지가 나오고, 누계는 쓰면 안 돼요, 장부 쓸 때. 왜냐하면 옛날 거부터 섞여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월계를 전부 다 합쳐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한 개면 상관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데 다른 달이 많고 자료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더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 쓰면 여러 달이 쭉 나오죠. 그러면 얘가 1월부터 했는데도 월계가 금액들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얘들이 발생한 게.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제 얘를 쓰는 거예요. 얘가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자, 다음 3번에 일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디 들어갈까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 가도 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도 되고, 그죠? 근데 자, 이때 또 우리가 너무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부가세 신고서를 내가 만약에 갔어, 4월부터 6월,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은 과세 세금계산서도 있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있죠. 둘 중 또 한 개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모두라는 글자도 적혀 있죠. 방심하다가 나중에 이것만 썼다가 하면 라는 생각이 다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면 사실 한 방에 보이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4월부터 6월 하면 합쳐서 여기 합계 얘죠.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음 회차로. 자, 이거 5개에서 6개 회차만 넘어가면 리사이클 돌아요. 물어봤던 게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해보면 돼요. 열어만 보는 거니까. 자, 17페이지 교재는 581페이지고 그리고 회사는 383번 용인전자. 준비되셨죠? 자, 1번에 문정유통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상반기에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 보면 문정유통 거래처가 나왔고 외상매출금 계정과목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거래처 원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대변이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는 외상매출금 지워야 되잖아. 차변에 돈 받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지우는 거죠. 항상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생각 드는데 그죠? 그냥 보면 바로바로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거래처 원장에서 먼저 외상매출금에 자주 물어보니까 외상매출금의 회수는 대변,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발생은 차변. 자산이잖아. 외상매입금의 상환은 차변, 갚는 거, 지우는 거니까 갚고, 그리고 발생은 대변인 거예요. 얘는 생각보다 잘 알아. 외상매입금이 발생하면 빚이 늘어나니까 대변이고 상환하면 갚았으니까 차변이고 빚 줄인다고. 아직까지도 외상매출금 자산 바로 느낌이 안 오죠.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자, 거래처 원장 가볼게요. 거래처 원장의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 외상매출금 문정유통이다 라고 하면 어디 금액을 쓸 거냐,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거래처 원장은 우리 전개 원리로 내가 대변에 이 계정 과목을 쓴 건 대변의 금액이 있고 차변에 쓴 건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의 회수는 대변이라고 했죠? 그러면 2,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알겠죠? 둘 중 한 군데만 있으면 좋은데 둘 다 금액이 있으면 얘가 외상매출금 발생한 거고 얘가 회수한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1월에서 6월 중 수수료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한 월과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에 나온 정보가 계정 과목이 나오면서 월을 물어보죠. 그럼 월별로 합계가 제일 눈에 보기 좋게 나와 있는 곳은 총계정 원장이에요. 물론 제 눈에만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얘가 더 편해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총계정 원장에 가서 자, 1월부터 6월이니까 1월부터
6월. 그리고 판관비 수수료 비용이다. 그럼 제가 월별로 잘 보인다고 말한 이유 알겠죠? 비용이니까 차변에 이 금액들을 썼을 거고, 지금 가장 크게 발생한 월가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3월에 970만 원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월 물어보면 월 합계가 나와 있으니까 얘가 제일 쉽게 눈에 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다음 3번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매출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 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건 어디 들어갈까?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서 5번 칸 보는 것도 좋겠죠. 그죠? 우리 세무이급은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때문에 엄청 유리해요. 회계일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안 열거든. 이거 할 때 참 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뭘 보냐면, 자, 여러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에 5번 칸을 보세요. 근데 자, 그거 말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과세 유형을 알겠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이면 과세 유형이 뭐죠? 우리가 문제에서 과세 유형을 인지를 하면 메인 매출장이라는 분계장처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게 전부 다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매출이냐 매입이냐를 꼭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안 하고 전체를 하면 못 찾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인 매출장이라는 장부가 있죠. 여기에서 자, 기간을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매출이다 매입이다 안 하고 전체라고 그냥 엔터 치면은 저도 못 찾아요. 여기 어떻게 찾아? 메인 매출 전표 전부 다 들어와 있는데. 그죠? 그런데 매출이다 매입이다 라고 선택을 하면 과세 유형을 선택하게 돼요. 매출이다 매입이다를 선택하면, 그럼 지금은 매출 영세니까 매출에서 영세를 선택하면 얘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분기 보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5번 칸에 8,700만원 적혀 있죠. 자, 어디 들어가든 값은 똑같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계일급은 주로 여기 들어가요. 부가가치 신고서 지금 이제서야 들어가 봐야 신속 안 하거든. 걔가 있다는 것도 모르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회계일급은 주로 들어가는데 과세 유형을 알아서. 근데 시험 때 문제 몇 개씩 미스 날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신용카드로 과세 매출한 거 금액을 부가가치 신고서에 볼 수 있나요? 신용카드만 있는 건 못 보죠. 그죠? 3번 칸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17번 카드 과세냐 아니면 22번 현금 과세냐.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금 과세가 없다면 3번 칸하고 얘하고 일치하겠지만, 그죠? 아니면 일치 안 하겠죠? 지금 현과가 없었기 때문에 3번 칸의 금액하고 지금 얘하고 100만 원하고 일치할 건데, 근데 시험 답안지 보면 얘 적혀, 이거 뭐냐, 부가가치 신고서 3번 칸이라고 답 나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근데 반대로 매입에서도 그런 거예요. 신용카드 매입이냐 현금 영수증 매입이냐 구분 안 되죠. 부가가치 신고서에서는 전부 다 41번 42번에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얘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매입에서 57번 카드 과세냐 얘는 정보 없네. 61번 현금 과세냐 얘도 없네. 이래야 여기서 구분, 현금 영수증과 카드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여기밖에 안 되겠죠. 부가가치 신고서에서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과세 거래 하나만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여기밖에 없어요. 자, 또 다음 회차로 넘어가 봅시다. 교재는 589페이지 PDF 파일
25페이지. 회사는 384번. 384번. 교재는 825페이지. 자, 볼게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이건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볼 수 있는 곳이 과세표준을 이야기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뿐이지.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4월부터 6월로 가면 한글로 적어뒀잖아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 기간의 과세표준은 9번. 그죠? 각각이 다 과세표준인데 10% 세금계산서 발행한 과세표준,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한 과세표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과세표준인데 이 기간의 과세표준 말하면 9번. 그럼 동그라미 가는 매출세, 동그라미 나는 공제되는 매입세, 동그라미 다는 납부 환급세, 27번은 차가감 납부할세. 그럼 얘가 없기 때문에 다나 27번이나 같은 값이죠. 물어본 거는 지금 과세표준하고 납부세액 물어봤잖아. 그죠? 매출세액이 아니죠. 납부세액 물어봤으니까 3억 4,500만원과 2,009만 5천원이네요. 그죠? 자, 얘들도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구분의 의미가 없는데 납부 환급세, 얘는 차가감 납부세액이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거에다가 세액공제나 가산세 더하고 뺀 걸 차가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실제 사실 우리가 내야 되는 건 27번인 거죠. 가산세 있으면 더 내야 되고 세액공제 있으면 빼야 되고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소모품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문제에서 계정 과목이나 혹은 계정 과목 분류를 이야기하면서 현금 거래 혹은 대체 거래를 이야기하면 이건 조회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개표, 월계표. 우리 앞에 한번 봤죠? 대체 현금 라인이 있었잖아. 그렇게 해서 대체 거래다, 현금 거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정 과목 분류에 대해서 보는 것도 여기가 좀 편해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800번대 소모품비에 현금 지급한 거 물어본 거죠. 환관비로 분류되는 소모품비의 5월 중 현금.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로 가서 5월 중이니까 월개표는 5월 5월, 일개표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그럼 아래에 환관비에서 소모품비에 얘 현금 거래밖에 없네. 85만원. 왜 현금거래, 대체거래 이야기하는지 보니까 아시겠죠? 근데 대체거래, 현금거래는 이야기 안 하면 걔를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이 분류할 때 제조경비하고 제조원가는 틀린 거죠. 제조경비는 500번대 경비들. 제조원가는 우리 단기 총제조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임금이 없었나봐. 임금 있으면 임금이랑 전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임금이나 이런 게 빠져서 그런 거니까 한글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 찾으셔야 돼요. 나중에 제조 원가 물어볼 때가 있고 제조 경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금 올달에 월급 준 게 없어서 안 나오나봐. 제조 원가와 임금 제조 경비 틀리잖아. 그죠? 자, 조회만 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원가 물어보는지 제조경비 물어보는지도 정확하게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그 글자를 찾아라 그 이야기예요. 자, 다음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익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제 문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걸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수익, 비용을 물어보면 손익계산서. 그런데 얘네들은 이것만이 아니고 자산부채 자본을 전기말과 비교할 때도 무조건 여기, 전기말 비교하는 건 여기 말고는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럼 지금은 유동자산, 유동부채니까 재무상태표를 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단기의 재무상태표로 가서 자, 여기 지금 원하는 3월 31일 그럼 3월이라고 치면 돼요. 자, 재무상태표는 시점이죠. 그래서 위에는 기간처럼 적혀 있지만 올해 거는 지금 내가 쓴 달인 이 날짜 기준, 정기 거는 정기 말 기준으로 보여주게 돼요. 이 재무제표들은 무조건 비교 재무제표의 원칙 때문에 정기분과하고 비교해서 줘야 되는 원칙이 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뺄게요. 그럼 유동자산은 이 금액이고 유동부채는 아래쪽 내려가면 부채에서 이 금액이니까 5억 5,693만 1,000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시 들어와서 보면 별 건 아니죠. 제가 회계 1급에 항상 이야기해요. 이 조회 문제는 언젠가는 찾는다. 시험 시간 안에 찾는 게 문제인 거다. 그런 거지. 진짜 돌아다니면 결국은 만나. 일 들어가면 그죠. 자, 또 다음 회차를 갑시다. 597 자, PDF 파일은 33페이지, 교재는 597, PDF 파일 33페이지, 회사는 385번. 자, 1번 2021년 상반기 중 접대비 판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이거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 저거 계정 과목 월 하면 총계정 원장이 편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총계정 원장. 그러면 총계정 원장 가서 상반기 1월부터 6월 판관비의 접대비다라고 하면 눈에 압도적으로 보이네.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5월이다. 그 FAT 1급 조회 문제는 두 문제 나오는데 아예 신경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적혀 있잖아. 위에 제목이 총계정 원장 조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걸 못 찾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5월 한 달 동안 우송유통에 외상 매입금을 결제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얘는 어디에 들어갈까? 그렇죠. 계정 과목 거래처 두 개 보이면 계정별 거래처 원장을 들어갈 거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을 결제 상환 지급한 거는 차변이겠죠. 근데 지금 제가 공부하려고 미리 말하는 거고 일단은 그냥 들어가세요. 왜냐면 둘 중 하나만 적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쓸데없는 고민한 거잖아요. 두 개 적혀 있으면 그때 고민해도 안 늦어요. 자, 그럼 거래처 원장 가서
5월 한 달 동안 5월부터 5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우송 유통 이걸 이야기한 거죠. 하나만 적혀 있으면 우리 결제 상환한 거는 차변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나중에 두 개 있는데 내가 모르겠어. 그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내용이 나오고 더블 클릭하면 분계가 나와요. 분계 보면 알 것 같으면 이 장부들의 전산의 장부의 특징은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내용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요. 총계정 원장도 들어가요. 그래서 계정명 원장은 안 들어가는 거, 실무자들. 총계정 원장도 월에서 더블 클릭하면 그 월의 계정명 원장이 열려요. 자, 다음 3번. 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특수상사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얘는 자, 기억해 두세요. 세금 계산서 매수 이야기하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가세요. 뭐 어느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 뭐 수취한 세금 계산서 몇 매냐, 혹은 세금 계산서 가장 많이 발행한 곳, 작게 발행한 곳, 뭐 이런 것들 다 하면 여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가서 1기 확정일 4월부터 6월 어디 물어봤죠? 특수상사. 눈에 보이네? 그럼 만약에 뭐 매수가 가장 큰 곳 이런 거 물어보면 매수를 클릭해 보시면 오름차수 내림차수는 돼요.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 가장 세금 계산서를 많이 발행한 곳은 뭐 이렇게 나오면 매수 클릭하면 오름차수 내림차수 나오죠. 또 발행한 금액하면 공급가액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럼 세금 계산서 관련했을 때는 여기가 좀 편리하죠. 매출 매입, 매출 처별, 매입 처별, 수취한 거에 대한 거. 전체 세금 계산서 매수는 아래 합계일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또 다음 회차로 갑시다. 얘는 그냥 보는 만큼 익숙해짐의 차이인데, 근데 미리 본다고 해서 익숙해지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많이 접한 후에 마지막에 본인이 아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넣는 게 제일 좋아서 항상 마지막에 해요. 자, 41페이지 그리고 605페이지 교재는 PDF 파일 41페이지에 회사는 386번. 그럼 1번에 자, 우리 이 조회 문제는 절대 앞에 문제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시험 때 회계 1급도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얘 놓치면 아까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 먼저 풀라고도 제 회계 1급 반에 이야기 많이 해요. 왜냐면 긴장되거나 그러면 조회 문제는 장부만 이렇게 열어보잖아. 자, 얘가 1기죠. 거의 대답하고 1기인 이유가 뒤에 보면 일반적으로 매매처 정표는 다 2기예요. 영향 안 미치게 하려고. 그럼 얘는 앞에 내가 다른 문제 푸는 거에 영향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조회를 먼저 하셔도 돼요. 문제 제일 뒤쪽에 가서. 내일 회계 1급 기출문제 하나씩 풀 거예요. 풀면서 얘네들 답 어떻게 쓰는지 한번 구경하면 아 하고 끝이에요. 마음은. 자, 그럼 카드 배출된 공급 대가, 이게 앞에 제가 욕했던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 3번 카드라고 나와 있지만 그건 좀 부정확한 답이죠. 그래서 카드로만 되어 있는 거 볼 거면 메인 매출장에 가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2번 매출에 17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부가세 신고서 3번 칸에도 이 금액이 들어가 있겠지만 현과가 없어서 그런 거지, 있었으면 금액이 틀렸을 거잖아요. 그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엔 현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가세 신고서랑 같이 나와 있지. 현과가 있었으면은 3번 칸 거 쓰면 틀리죠. 물론 아무도 이의제기 신청 안 했는지 말 안 하지만 금액만 이 금액 적혀 있는데 금액이 맞으니까 할 말이 없죠. 다음 얘도 그런 거예요. 얘는 그냥 아예 잘못된 문제예요. 자, 일단 고정자산 문제가 나오죠. 자, 우리 고정자산 우리는 다 알죠. 어디서 봤죠? 고정자산 우리가 고정자산 본 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세금미안서 받은 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 고정자산 매입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용 버전에서 세무까지 전부 다 해도 고정자산에 대한 거 볼 수 있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그리고 4월부터 6월 이번에 제가 왜 요걸 했냐면 얘가 꼭 신용카드라는 확신이 있나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현금 영수증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제가 문제 낸 사람 이상하다는 건데 하여튼 볼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고정자산 금액이 240이죠.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뭘 주의하냐면 시험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한 고정자산 매입 금액 물어보면 11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고정자산 매입 물어보면 42번, 그냥 아무 말 없이 고정자산 매입 물어보면 11번과 42번을 더해줘야 돼요. 방금 말했던 그것 때 많이 틀려요. 자기 눈에 보이는 한 개만 써서. 그래서 세금계산서다 신용카드다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는 11번과 42번을 합쳐서 300이 답이 돼야 되겠죠. 300만원.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6월 말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액. 자, 차량 운반구 얘는 재무제표 중 어디 있을까요? 물론 다른 데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재무상태표가 저는 제일 편해서 재무상태표를 이야기한 거고, 자, 재무상태표에 6월 말이니까 6월. 그럼 비유동 자산에 자, 차량 운반구 찾았어요. 얘 장부금액은 얼마죠? 재무상태표에 6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화면 아래 자산부채 자본인데 유동성 배열이니까 비유동 자산에 있겠죠. 이거잖아. 옛날에 우리가 때 1억 천에 샀는데 2,500 따라서 8,500이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장부가 눈에 보이죠? 말하기가 기억나죠? 우리 옛날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쓰면 이렇게 인식한다는 게 장부금액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고, 6월 말이죠? 6월 말 하면 여기에 차량 운반구의 금액하고 여기서 얘를 빼면 돼요. 자, 얘 쉽나요? 안 쉽죠? 그래서 전 재무상태표로 간 거예요. 얘로. 방금 적혀있던 얘 둘이가 그거였잖아. 그죠? 차변, 대변에 있었던 게 차변 가산, 대변 차감으로 있었던 거죠. 자, 또 다음에 자 또 봅시다. 지금 저거는 이제 하나 더 할 건데, 자, 오늘만 하는 거예요. 연습은. 그리고 내일 저와 같이 회계일급 기출 문제도 한 회차 풀 건데 그때만 보고 시험 때 만나도 돼요. 혹은 세무이급 시험 끝나고 회계일급 시험 그 시간 남았을 때 보면 돼요. 내일 기출 문제 풀어보면 이 두 개를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쉽다고 느껴요.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몇 점이냐면 13점이에요. 70점 실기 중에. 지금 9점과 4점짜리라서 이 둘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런 문제를 회계 1급이라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맞출 거라는 믿음은 저는 사실 안 가지고 있어요. 회계 1급이라고 더 많이, 세무 2급보다 더 많이 맞출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기 때문에 실기에서 얘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49페이지 PDF 파일 613페이지로 가서
컴퓨터 회사도 387번 동천산업. 1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이건 우리는 부가가치 신고서 가겠죠. 16번 칸 눈에 보이겠죠. 근데 회계 1급만 하신 분들은 매입 매출장에 54번 불공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 신고서에 걔가 있다는 걸 조회 문제 할 때 배우기 때문에 기억이 시험 때 안 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안 들어가도 알겠죠? 자, 다음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의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당황하는 게 현금에 관련된 거는 장부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현금 잔액, 현금 유출, 현금 유입이 나오면 현금 출납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금 출납장은 절대 누계 사용 금지. 다른 장부도 가급적이면 누계는 옛날 거부터 밀려오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요. 올해 1월달 거부터가 아니고 옛날 거부터 합계가 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계는 지금 내가 조회한 기간의 누계가 아니에요. 이 장부들은. 그럼 월계를 더해야 되겠죠. 뭐 유출 뭐 이런 거 만약에 물어보면, 자 지금은 1월부터 3월 그러면 현금 출납장에 1월부터 3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적 현금 지급액 물어봤죠. 그러면 1월에 월계를 더하고, 누계 쓰지 말라 그랬죠. 2월에 월계를 더하고 3월에 월계를 더해서 이 금액을 쓰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지, 누계는 언제든지 배신해요. 이번에만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럼 지금 왼쪽에 있는 입금 유입액도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 안 하잖아. 얘네들 보면, 자 1월달 것만 보면 알아요. 1월달 누계가 틀리죠. 1월달 누계가 틀리죠. 그럼 누계 보는 순간 입금은 누계 보면 큰일 나겠죠. 근데 4월부터 6월 하면 또 둘 다 틀리게 되니까 꼭 합쳐서. 그리고 잔액을 물어보면 항상 제일 마지막 거래가 있었던 것, 제일 마지막 거래의 잔액이 현금 시제 잔액이에요. 제일 마지막 거래, 내가 조회한 거에 제일 마지막 있죠. 이 날짜 만약 잔액 물어본다면 이 금액을 보시는 거예요. 자, 다음 2021년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20년 말 당좌 자산보다 얼마나 증감하였나. 지금 자산을 가지고 전기 말과 비교했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가서 지금 6월 현재 6월, 그럼 자 얼마나 증가했냐 물어봤으면 당좌 자산 단기 거는 이 금액, 그리고 그럼 정기 거는 오른쪽 거 이 금액, 그럼 3억 4천 21만 3,400원이 증가했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안 나오는데, 자 면세 사업 수익 금액 어디서 볼 수 있죠? 면세 사업 수익 금액 과세 표준 명세서에서 볼 수 있죠. 그죠? 면세 사업 수익 금액 이야기 나오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면세 사업 수익 금액 합계가 나오겠죠. 회계 1급의 면세 사업 수익 금액 이야기하면 틀려라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들어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가끔 예정 누락분 물어보는데 우리는 뭐 예정 누락분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 알죠? 회계
회계일급에서 가산세 질문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이거 옛날에 단골이었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 물어보는 거. 그럼 이제 회계일급만 공부하신 분들은 틀려라는 문제죠. 우리는 가산세도 보면서 이게 많이 클릭하는데 이제 회계일급만 하면 누락분이 어디에 있지? 라고 이제 들어가죠. 그게 이제 여기 누락분이고 얘는 누락분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꼭 복습해 주실 게, 자, 우리 기출문제 세무이금은 한 회차밖에 안 봤어요. 오늘 75회차, 그죠? 그리고 그 회차에 있던 거 안 틀리는 것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전기분 재무제표 맞추는 거 한 거랑 이 조회 문제 있죠? 제가 이 파일 드린 거에 대해서 이게 12회차밖에 없어요. 좀 저같이 한 5개 했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하시든, 뭐 조회 문제는 많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뭐 기록한 게 아니니까 다 봐도 되는데, 전기분 재무제표 맞췄는데 또 해보고 싶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우리 파일 다운받았던 이 파일 있죠? 프로그램 창 닫고 나서 얘를 다시 실행하고 회사 코드 재생성하면 다시 초기화돼요. 얘 실행하고 나서 회사 코드 재생성하면 다시 초기화되니까 뭐 전기분 재무제표 다시 맞춰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 우리 카페에서 백데이터 다운받은 거잖아요. 얘 실행하고 나서 다시 회사 코드 재생성, 회사 등록하면 깨끗하게 초기화해요. 우리 세무 이것도 그렇잖아. 다 초기화되죠. 그래서 오늘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 보면 제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여러분도 아실 테니까 오늘만 좀 봐주세요. 그럼 회계 1급이 내일 자고 한 회차만 보고 안 봐도 된다는 안정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세무 이것만 열심히 해도 된다. 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출 전표 똑같기 때문에 계산이.